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의 어느 소름 끼치는 게스트하우스. 2020년 8월 6일 일본인 여자친구는 유학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해서 서대문구의 게스트하우스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 여자친구는 8층 802호에서 있었는데 격리 첫날은 건물 내부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어두운 것 빼고는 괜찮았다고 한다. 하지만 2일째인 8월 7일부터 사건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일째인 8월 7일, 그날 새벽 12시 15분쯤 나와 내 여자친구는 보이스톡으로 한참 50분째 통화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웬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소리와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전화 넘어서 들릴 정도면 여자친구 시점에서는 엄청 크게 들렸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어머님도 들었다고 한다. 그 후 나는 전화로 여자친구에게 무슨 소리야? 옆방에서 싸워? 라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그런 것 같아. 801호 진짜 시끄럽네 극혐이야. 라고 했고 나도 소리가 들려서 느낌이 좋지 않았다. 다음날 3일째인 8월 7일 나는 게스트하우스에 생필품을 갖다 줘야 했어. 그래도 자가격리 위반할까봐 걱정돼서 문 앞에 후다닥 놓고 가려는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니까 냄새의 본원지는 옆방의 801호였다. 나는 그래서 801호에 아무도 없고 냄새만 나고 먼지가 쌓여 있길래 잉 뭐야? 어제 이상한 소리 났는데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오래돼 보이는 것처럼 먼지만 쌓여있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후 나는 집에 돌아가서 여자친구에게 물건은 잘 받았어? 밥은 배달시켜줄까? 라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다가 문득 문 앞에 물건을 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옆방에 들린 게 생각나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기겁을 하며 엥? 진짜 사람이 안 살았어? 라고 묻어. 나는 그런 것 같다고 손님이 다녀간 흔적도 없더라라고 말하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서워했다. 격리 4일째인 8월 9일 새벽부터 여자친구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갑자기 일본 요괴인 가파를 닮은 요괴가 801호 쪽의 벽을 통과하여 여자친구에게 다가오다가 깼다고 한다. 이후 여자친구는 식욕이 떨어지고 갑자기 귀신 들린 것처럼 정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여자친구는 밥도 배달시켜달라는 말도 없어지고 우울해하고 악몽을 꿨다.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옆방에서는 자꾸 싸우는 소리 들리고 악몽도 꾸고 우울해져서 미칠 것 같다고 하기 시작했다. 악몽을 꾸기 시작하고 옆방 소리 스트레스 때문에 밥을 하루 동안 굶은 여자친구는 키 154cm의 몸무게는 45kg였지만 하루 만에 44kg까지 빠졌다. 셀카를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를 했는데 얼굴은 매우 초췌해 보였다. 그러면서 점점 초췌해지던 여자친구는 그로부터 며칠 후 격리 9일쯤 되었을 때 옆방의 귀신이 본색을 드러냈다. 그때가 가장 큰 악몽을 꾸었던 시기다. 키는 크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알은 없는 여자 귀신이 여자친구를 덮치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 후 여자친구는 무서워서 잠을 설쳤다고 한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죽만 배달시켜주던 나는 제대로 된 치킨이나 냉면 같은 음식을 배달시켜 주었다. 그러나 오랜만에 그런 음식을 먹은 여자친구는 반도 못 먹고 토할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음식의 양이 많은 여자친구가 그렇게 조금 먹는 것은 처음 보고 진짜 걱정돼서 여자친구 격리 장소 근처에서 기독교 유튜브를 조금 틀어놓고 생필품 생리대를 문 앞에 두고 갔었다. 격리 12일째인 8월 19일. 이날은 여자친구의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이 취소된 날이라 귀신 플러스 격리로 인한 폐쇄로 힘든 상태였는데 준비하던 토픽까지 취소돼서 여자친구는 정신이 엄청 피폐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걱정된 나는 카페에서 음료를 사고 귀신 쫓는 소금과 팥을 사서 격리 장소 문 앞에 가져다 놓고 난 바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대기 중이었다. 낮인데도 햇빛이 없고 운기가 강해서 그런지 뭔가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엄청 음습한 느낌이 들어서 무서웠다. 그날 밤 여자친구는 소금과 팥을 구석구석에 뿌렸다. 그 후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 후 격리가 끝난 8월 21일에도 이미 망가진 여자친구의 정신은 3주 정도 이어져 갔다. 두 번째 이야기. 모텔 귀신. 여자친구와 롯데월드에 갔다가 다음날도 일정이 있어서 어디서 자고 갈지 여자친구와 고민하면서 걷다 보니
몽촌토 성역 근처 모텔에서 자고 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뭔가 약간 오싹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여하튼 다음날 일정도 꽤 따뜻해서 바로 잠을 잤습니다. 그날 제가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저희 방문 앞에 키가 크고 철가방을 들고 하이바를 쓰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문 앞에서 철가방을 들고 하이바를 쓴 채로 계속 앞에 있는 소파를 쳐다보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지? 왜 저기 계속 서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속 서 있다가 나가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저도 그 꿈에서 깼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니 아침이었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여자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엄청 신기한 꿈 꿨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뭔데? 라고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 어떤 남자가 하이바 쓰고 철가방 들고 있는 채로 우리 방문 앞에서 계속 서서 소파를 쳐다보고 있었어. 뭐 자세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여자친구 얼굴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나왔고 호텔 예약을 해놔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평소 말 많던 여자친구가 이상하게 차에서도 그렇고 계속 말이 없는 겁니다. 호텔 체크인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 일식집에서 점심을 먹게 됐는데 음식이 나오고 먹으려고 하는데 조용하던 여자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꿈 이야기 말인데 사실 나도 똑같은 꿈 꿨어. 라고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라고 해보니 진짜 저와 똑같은 인상착의 키 큰 남자가 소파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아까부터 쭉 입을 다물고 있던 것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소름 돋아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듣고 나니 저도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둘이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로 긴장을 좀 풀었습니다. 그렇게 좀 긴장이 풀린 뒤에 왜 그곳에 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말하길 그 모텔로 배달 오더 죽었는데 배달시킨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아니냐고. 왠지 묘하게 매칭이 돼서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